기원전 만년경부터 인간을 괴롭혀온 지독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만 매년 40만 명 이상이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20세기 세계에서 이 병으로 사망한 인구만 3억에서 5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어느 정도 발전한 고작 몇십 년 전인 1967년만 해도 이 병으로 2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을 만큼 이 전염병의 공포는 오랜 기간 인간을 괴롭혀왔습니다. 악명 높은 이 질병의 이름은 천연두로, 천연두는 대두창 바이러스와 소두창 바이러스라는 두 종류의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평균적인 치명률은 30%에 이 병에 대한 면역이 약한 경우 100%까지도 올라가는 위험한 질병으로 기원전 1145년 사망한 옛 이집트의 왕조 람세스 5세가 역사에 기록된 세계 최초의 천연두 사망자이며 천연두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최소 10억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흔히 호환마마라고 불리는 말은 호랑이에게 화를 당하는 호환과 천연두를 의미하는 마마가 합쳐진 말로 이 지독한 질병은 옛 조상들에게도 호랑이만큼이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다행히 인류는 오랜 시간 끝에 이 악명 높은 질병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1977년 마지막 발병자를 끝으로 더 이상의 자연적인 발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8일 천연두는 백신이 개발되어 공식적으로 근절되었고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박멸에 성공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천연두는 그렇게 인간에게 패배한 역사에만 존재하던 질병으로 잊혀져 가는 듯 했으나 뜬금없이 2022년 이시키가 또다시 주목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연두가 또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천연두의 사촌동생 정도 되는 한 바이러스의 등장 때문인데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원숭이 두창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로 당시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서익 중이던 원숭이가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엔 단순한 동물의 질병으로 인식되어 연구 대상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인간이 이 병에 감염된 사례가 최초 확인된 이후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심각한 질병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짐승이 걸린 질병이 인간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의미로 짐승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병된 이후 원숭이 두창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퍼져 풍토병으로 자리잡았고 현재까지도 감염자가 나타나는 희귀병입니다.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3%에서 6% 정도로 엄청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병된 100명 중 6명 미만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준의 질병이 아닌데다 의료 환경이 낙후된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치명률이 10%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풍토병이라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원숭이 두창은 사실 새로 생긴 질병이 아닌 이미 존재해왔던 질병입니다. 이미 공개된 질병이 뒷북이라도 치듯 지금에 와서 주목받게 된 이유는 2022년 5월경부터 아프리카가 아닌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발병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풍토병인 줄만 알았던 원숭이 두창은 5월 13일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감염된 사례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캐나다와 미국, 심지어 남반구의 호주까지도 감염 사례가 속출했는데 현재까지 풍토병 지역인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400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던 이 질병이 어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냐는 것인데 영국의 첫 확진자의 경우 발병되기 한 달 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점을 감염 원인으로 높게 추정하고 있지만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까지 짧은 기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더 역학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이란 이름에 원숭이가 붙은 이유는 어디까지나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원숭이가 아닌 다른 동물도 충분히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원숭이 두창의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고 감염된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물리거나 해당 동물의 피나 체액이 접촉할 경우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코로나처럼 단순 접촉으로 감염되진 않고 딱 붙어서 재채기를 오지게 해야 가능성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었을 때 증상은 발열과 두통 그리고 근육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시작으로 일주일쯤 지나게 되면 피부에 물집이나 고름이 발생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질병이지만 치료만 제때 받는다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질병이 코로나처럼 유행병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극도로 낮은 확률인데다 코로나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대처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 자체가 천연두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보니 천연두 백신으로 85%까지 면역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3,502만 명 분량의 천연두 백신이 비축되어 있어 혹여나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시키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질병이란 것은 예측이 무의미한 영역이라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